안녕하십니까.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포인트를 강의할 최종국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총 3차 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관리 포인트, 두 번째는 법률 관련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쟁 사례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를 이렇게 맞이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귀중한 시간 또 이렇게 앉아서 또 시청을 하고 계시니까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저도 핵심 포인트만 알짜 위주로 뽑아서 알뜰하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2권 썼고요. 하나는 이제 사장님을 위한 노무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을 위한 노무관리. 총 30가지 해서 60가지를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아주 유행을 하죠. 많이들 유튜브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표 TV라는 유튜브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 교육도 또 따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반드시 필요한 노무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소상공인은 누구냐? 근로자는 누구냐? 이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자가 몇 명이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 근로자라면 누구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근로자라고 하느냐? 우리 또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리고 이 근로자들은요, 상용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외국인 이런 모두를 다 우리는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근로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게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이 근로자 숫자, 상시 근로자의 숫자에 따라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를 구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 하루 평균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평균 근로자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은요. 상시 근로자 수는 연 인원의 가동일수를 나눕니다. 자, 연 인원이라고 하면 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 인원이 86명이고 산정 기간, 가동일수가 26일이라고 쳤을 때 상시 근로자 수는 86에서 26을 나눈 3.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요.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인 이상으로 가동한 게 50%를 넘게 되면 그것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5인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 5인이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점 먼저 근로자가 누구인지 상시 근로자 숫자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필수 노무 규정이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요.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이거는 특히나 3대 기본 지키기로 지키셔야 되고요. 휴게 시간이라든가 해고, 예고, 퇴직금,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것들도 다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명이 넘어가면 연차 유급 휴가, 그다음에 가산수당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하셔야 되고요. 또 산업안전교육까지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명이 넘어가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30명이 넘어가면 노사협의회 규정이라는 걸 또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아마 대부분이 1명에서 4명까지 혹은 5명에서 조금 넘거나 요 정도 수준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근로자 숫자가 아닌 다른 걸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일주일에 15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게 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다 달라지는 기준인데요.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으면 보시다시피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사회보험,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5인 이상이 되면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더 추가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연차, 휴가도 또 더불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으면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노무의 3대 기본 지키기라고 제가 명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근로계약서, 두 번째는 최저임금, 그리고 세 번째는 주휴수당. 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지키셔야 될 노무의 3대 기본입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보면요. 자, 우선 첫 번째, 근로계약서는 어떤 거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면 너랑 나랑 반반씩 나눕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약일까요? 이것도 계약입니다. 물론 이제 입증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어렵겠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이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 201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지키게 되면요.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는요. 맞춤형으로 우리 회사에 맞도록 우리 사업장에 맞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나중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반드시 줬다는, 자,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줬다는 그런 수령 확인증 혹은 근로계약서 안에 내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문서와 실제가 반드시 일치하셔야 된다. 서류상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는 다르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 안에는요, 양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양식은 우리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안에 작성해야 될 내용만 반드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 자,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실제 근로 시간이 아니고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면 사장님과 직원이 몇 시간 일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 조건, 그리고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그리고 부속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규칙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샘플은요,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거를 배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표준 근로 계약서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해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작성 방법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요거 반드시 다운 받으셔서 근로자가 하루라도 일하면, 단 하루라도 일하면 반드시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시고 한 분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줘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노무의 3대 기본 지키기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인데요. 최저임금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된다. 알바생이라고 최저임금을 더 적게 주거나 하면 안 되죠. 자,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20년 기준으로 8,590원. 자, 2021년에 얼마가 됐죠? 8,720원으로 올랐죠. 이게 오른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몇백 원, 몇천 원 오르는 게요. 이게 굉장한 큰 타격이 오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내년에 이제 넘어가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8,720원으로 내년부터는 오른다. 현재는 8,590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요거는 주휴와 법정 근로 시간인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주휴를 합쳐서 209시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209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수습. 수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습을 뭐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뭐 3개월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수습 기간으로 하고요. 수습 기간에는 90%까지를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지급을 해줘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직이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냥 물류를 그냥 옮기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단순 노무직들은 90%가 아니고요. 100%까지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요 산입 범위가 약간은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요, 제가 최저임금 공고문, 안내문이라는 걸 띄워드렸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자, 최저임금, 안내문은 어떤 거냐? 우리 사업장에서는요, 최저임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부착을 해 주셔야 돼요. 게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게시 안 하시면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셔서요. 안내문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중요치 않기 때문에 요거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요. 이거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그런 일도 생기실 수 있으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요거 다운받아서 사업장에 좀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그 음식점 식당에 그 원산지 표시 이런 거 막 다 붙여 놓으시잖아요.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니까 들어가셔서 좀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노무의 3대 기본 지키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 모든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해야 된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준다. 직원에게. 자,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준다. 자, 여기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출근을 잘 했을 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간 출근은 하루에 8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일주일은 40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40시간에 하루 8시간이 되겠죠. 그거를 비율로 따져보니까요. 20%입니다. 그래서 주휴는 20%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 아르바이트생을 시간 단위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이면 그 중에 20%,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그럼 20%는 주휴수당으로 추가적으로 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지키셔서 나중에 뭐 과태료를 문다든가 아니면 또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조금씩 비일비재하게 생기니까 특히 이 주휴수당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주휴수당은요,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최대 일주일에 20%인데 최대 8시간까지를 준다. 그리고 일주일간 개근을 해야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일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그 직원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7일밖에 일을 못하고 하루를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간 개근을 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가끔 계신데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돼 있어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썼을 때 우리가 일주일만 딱 쓰고 그다음에 이 직원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지급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무 3대 기본 지키기 하나인 주휴수당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모든 사업장에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20%의 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 최대 8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일주간 개근을 해야지 지급을 한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이 돼 있어야지 지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무 3대 기본지키를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같이 계산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주휴수당은 20%라고 했습니다. 자, 20%인데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최저시급이요, 2020년 기준으로 8,590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8,720원입니다. 자, 최저 월급, 2020년 최저 월급은요, 최저시급인 8,590원에다가 아까 209를 곱합니다. 자, 209를 곱하면요, 179만 5,31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9가 어떻게 나온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다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209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개월간 근로하는 시간을 우리가 209시간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209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루에 8시간, 일주일이면 40시간, 거기에다가 주휴 8시간을 더합니다. 그러면 48시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48시간에다가 이거는 일주일이죠? 48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그거를 월로 계산하니까 4.3452를 곱합니다. 그러면 4.3452는 뭐냐? 한 달을 몇 주냐? 한 달은 여러분들 몇 주입니까? 4주, 5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걸 평균 내니까 4.345입니다. 그래서 48시간에다가 4.345를 곱했더니 대략 209시간이 되는 겁니다. 가끔 사장님들이 이런 질문도 하세요. 사장님들이 아니 2월 달은 날수가 적은데 왜 28일밖에 안 되는데 왜 똑같이 줘야 되느냐? 평균을 낸 겁니다. 월급으로 계산하실 때 평균을 낸 겁니다. 만약에 1급이나 뭐 하루 일당 주급으로 계산하실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주로 핵심 포인트를 좀 첫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로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근로자인지, 상시 근로자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어떤 규정들을 지켜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핵심 포인트, 특히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퇴직금, 연차휴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노무의 3대 기본 지키기,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차 시는 관련 법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